네, 개장 전에 국내외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밤에 중동 리스크가 이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란이 이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으로 장중에 한때 출렁거리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종전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증시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장이 끝난 이후에 발표한 트루 소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지금 이스라엘 종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간의 중동 리스크도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이전 수준인 67달러 수준으로 원유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중동 리스크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국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전일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일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이 넘는 그런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64조 원을 넘어가면서 그만큼 지금 증시의 대기 자금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부진하면서 미국이나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상당 부분 이탈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개인들의 이제 유입이 과연 그러면 과거와 같이 팬데믹 때와 같은 그런 이제 장세를 연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팬데믹 시절 때만 해도 이제 국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강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장이나 아니면 코인으로 여전히 분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더 그 추세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을 찾기는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 또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련된 수혜주들이 지금은 기대겠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장관 인선들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이제 향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고 그다음에 강하게 추진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 관련주들에 대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 어느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정부 인선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이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제 11명 정도의 장관급 인사가 이제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신임 장관
장관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당 분야에 상당히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증시에서 많이 보는 건 이제 경제부처나 이제 이와 연관된 그런 이제 장관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이제 과기 정통부 장관의 그 LGAA 출신의 이제 배경훈 이제 신임 이제 내정자와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장관의 이제 네이버의 한영숙 전 대표가 이제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두 사람 다 이런 IT 기업에서 이제 몸을 담았었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직접 이제 기업을 경영했었던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지금보다 좀 더 집중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수석도 지금 이제 네이버의 이제 AI 센터장이 지금 이제 수석으로 이제 입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과기정통부도 또 AI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가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제 얘기했었던 그런 AI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의 이제 한성숙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IT 쪽에 이제 종사를 했기 때문에 AI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쪽으로도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이런 AI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 김성환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이제 의정 활동 자체가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입법들을 많이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환경부가 그 전까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뭐 규제나 이런 쪽에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그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 이제 다른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내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경제에 대한 성장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1시쯤이었습니다. 정부 인선에 대한 내용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 주가 흐름에도 빠르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제 눈여겨볼 만한 게 네이버도 있었고 LG전자도 있었고 또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이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연관이 되게 되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어느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그중에서는 네이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계속 출범을 하면서 AI에 방점을 두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가 관련된 그런 인사들이 지금 뭐 계속 정부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면 네이버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방향이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에도 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가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사항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된 분도 지금 이제 LG에서 AI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부분,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활발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소버린 AI, 하이퍼 클로버 X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에 AI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네이버가 아마 이재명 정부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AI가 현재 다양한 그 네이버 사업 부분, 특히 이커머스 부분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커머스 부분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네이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을 꺼두려고 해도 사실 시가총액이 5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 뭐 20만 원 이하로 최근에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29만 원대까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일주일 동안 한 10만 원 가까이, 30%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네이버가 역대 최고 기록을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0만 원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뭐 물론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 내에서 계속 네이버에 대한 수혜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5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보 인사와 관련해서 AI, 소버린 AI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35만 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느 쪽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안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안 관련돼서 뭐 여러 최근 들어 이제 관심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뭐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관심사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맞서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지금 입각하고 있는 여러 이제 장관들도 뭐 AI에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관심 사항이 큰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은에서 이제 이런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제재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룰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디지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거에 따른 이제 보안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SK텔레콤의 이제 해킹, 뭐 그래서 많은 이제 SK 사용자분들이 지금 뭐 유심 칩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스24가 지금 관련돼서 그 서버가 이제 다운되는 그런 이제 사태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보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발생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이제 클라우드 결제 관련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관련된 기업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보안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이터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산업이 조금 더 신산업화 되면 될수록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 또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제도 서클이 10%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안 관련된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라운 시큐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인증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아이디 확대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에 대한 이제 디지털 신분증 아이디 사업에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보였고요. 뭐 지금 라운 시큐어는 지금 모바일 뭐 장애인 등록증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바일 이제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동남아나 이제 중남미 같은 그 지역으로도 이런 디지털 아이디 관련된 사업을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나 코스타리카에 지금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유럽이나 이제 여러 제3세계에서도 이런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디지털 아이디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었던 경험이 있는 라운 시큐어가 수주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뭐 국내에도 해킹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일본에서도 최근에 해킹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좀 잡음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생체 인식을 도입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의 생체 인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월간 사용자 수가 89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뭐 지난 그 전달에 비해서 사용자 수가 110만 명이 증가할 만큼 가파른 그런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도의 성장을 같이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 중에서 라운시큐어 짚어주셨는데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한 12,000원대가 강력한 매물대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전 고점 수준이 이제 15,000원대까지 이제 정도이기 때문에 15,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수준에서 추가적인 보유나 아니면 매각을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운시큐어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보안 관련된 종목인 라운시큐어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뭐 최근에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특히 이제 OEM 관련된 업체 중에서 네. 코스메카 코리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뭐 1월에서 5월까지도 지금 한 36억 달러 수출을 하면서 전년 대비 뭐 한 1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이제 화장품 수출은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 우려로 인해서 미국 부분은 조금 주춤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중동 지역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국 내수 정책으로 인해서 화장품 판매가 뭐 일단 중국 브랜드 중심으로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OEM 업체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라기보다는 관련된 그 이제 수주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 말에 이제 조금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선 주문을 하면서 네.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 넘어서면 미국의 인디 브랜드의 발주가 다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내수 관련된 부분도 뭐 중국 브랜드의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브랜드들이 뭐 한국 ODM 업체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은 어렵겠지만 중국의 ODM으로 진출하는 업체는 그만큼 기회를 넓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OEM 화장품 업체들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한국 콜마나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OEM 업체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3만 원대 부근 4월 달이 3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6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를 잡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화장품 수출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한 6만 3천 원대에서 있는데요. 일단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실적이나 뭐 상반기 실적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뭐 하반기에는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살펴보셨고요. 네이버와 라운시큐어,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관심 종목입니다. 이 내용들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이버의 목표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3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부근인 15만 원까지 터치 나올 수 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8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가 확전될 걸 우려하게 되면서 이번 주 시장이 크게 급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도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만큼은 시원하게 오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